아마 5월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5월 이후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모델로 해보니까 3분기에는 좋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좋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아까 저 주식 비중을 서서 이거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6월까지. 4, 5월까지. 아, 5월까지? 예, 4, 5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5월까지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아까 5월에 팔아라 그런 격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5월 이후로 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서 한 8, 9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실 분은요, 지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에 접근해 갈 겁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수익률 추구하신다면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4월, 5월 초까지 가면서 조금 줄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어쨌든 또 빠진다 하더라도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보면은 양극재 조금 빠져났다가 그냥 올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과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 주식시장 패턴을 봐서는 이러면 꼭 후유증이 있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쪽 전문가들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니까 누가 맞힌지는 모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장 추세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성장 추세에서 지나치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 추세에서 이쪽에 있지 않는가.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오래 멀리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로 떠오를 섹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섹터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성장을 보면. 성장을 보면 별로 눈에 안 띄고. 2차 전지는 확실하고. 2차 전지는 확실하고. 반도체도 제가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도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비중을 늘렸던 거는 제 모델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월에 저점이 나와요. 이건 5월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고 사고 있고요. 저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이니까. 최악일 때 사서 보통 좋을 때 팔아라 이거니까요. 아마 3분기에는 주가시 떨어지면서 반도체고 뭐가 전부 저는 조정 받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4분기부터 오를 때 그런 것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다 물어보는 게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다음 섹터가 뭐일까요? 이렇게 저도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던 놈이 갑니다.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이야 요새 아주 해피하죠. 시장 이번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을 아마 처음 이긴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실적이 수익률이 그렇죠. 개인이. 그래서 일부 그쪽을 강조하신 분들이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2차 전지고 보고 조금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을 살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포모 이런 현상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물론 제가 3분기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라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 올 수도 있고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보니까 3분기에는 좋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델에 따라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줄여가고 지금 앞으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확실히 성장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세계 그 시장 침투율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이렇게 추세는 계속 성장인데 추세 위에 있다가 때로는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를 이해하고 산다고 하면 조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예.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되는 예, 거죠. 예. 지금 들어오신다면. 네. 그래서 저도 뭐 전기차 작년 2차 전지 작년 말 올 연초에 좀 샀었어요. 예, 그런데 그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리고 저는 뭐 5월까지는 주가가 괜찮을 거라 봤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제 모델에 뭐 3분기가 특별히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동안 예측하다 보면은 제 모델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상하게 좀 예생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19년에 전망하면서 코스피 2200 갔을 때 모델이 1600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터질까 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가지고 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을 보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라는 거는 아마 미국의 2, 3분기 경기 침체, 실물 충격 뭐 이런 것이 한번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생적인 충격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북한 문제도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생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말씀하셨듯이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10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미 114의 정점을 치고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은 10%좀 넘게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 연방정부 부채 많고 대부채 너무 많거든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작년부터 올해는 좀 미국 주식 좀 비중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10년 주기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네. 1980년대 우리 좋고 90년대는 미국 좋고 2000년, 2010년은 우리 주가가 좋았고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좋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우리 주가와 미국 주가와 상대 주가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였어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달러가 강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 달러가 약세될 때는 우리 주가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올해 내년에는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MSCI 같은 데 보면은 미국 비중이 60% 정도 되거든요. 국민연금이나 큰 기금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기금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강의하면서 올해는 좀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추지 말고 좀 양쪽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범위 미국 쪽으로는 좀 하단 쪽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